네, 기온이 하루 만에 10도 이상 뚝 떨어지면서 경기 내륙은 올가을 처음으로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더 춥다고 하는데요. 이번 추위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함께 날씨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하루 만에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건너뛴 듯합니다. 중부지방 곳곳에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이 관측이 됐는데 수도권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다고요? 특히 경기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하권의 추위를 보였습니다. 네. 파주 같은 경우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오늘 영하 0.2도, 어떻게 보면은 0도를 보였던 철원보다도 기온이 더 낮게 떨어졌는데요. 주로 이제 찬 공기가 좀 직접적으로 남하하는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 가까이 기온이 좀 뚝 떨어진 상황이었고,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해안가 지역은 좀 바다의 영향으로, 왜냐하면 바다가 좀 열을 보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10도 이상을 웃돌면서 물론 전날보다는 기온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웃도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내륙 대부분 지역도 5도 안팎을 보이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이 기상 데이터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그 평년가과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도 한 2, 3도 정도 높은 기온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그만큼 생각보다 춥지 않았다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 추위를 느끼시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말은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그동안 이맘때와 걸맞지 않은 따뜻하다 못해 더운 날씨가 좀 이어졌구나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부 지역에는 이제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발령된 겁니까? 아니면 발령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발령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10도 보통 이제 이맘때 내려지는 한파특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최근에도 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크게 이제 다른 기상특보와는 좀 다르게 한파특보는 추위가 어떤 형태로 다가왔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겨울 초입부에 내려져는 특보의 기준과 한겨울 추위, 보통은 한 10월 중순에서 2월 사이에 그때 가장 추위가 극심하거든요. 네. 그때 내려지는 이제 기준과는 좀 상당히 다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초겨울에 내려지는 이제 특보의 기준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추위, 얼마나 기온이 급감했느냐에 따라서 내려지기 때문에 전날 아침 최저 기온보다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동시에 이 기온이 3도 아래에 머무르고 그리고 이 기온 자체가 평년보다 3도 아래로 낮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온이 전날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떨어진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이 평년보다 좀 밑도는 그런 지역을 보인 지역에 이제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흔하게 드러나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1월 중순쯤 에 내려지는 이제 한파특보 같은 경우에는 뭐 영하 12도의 날씨,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강력한 한파 수준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한파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느냐, 이틀 정도 유지가 됐을 때 내려지는 특보인 건데 일단은 이맘때쯤 내려지는 특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상대적인 어떤 추위로 인해서 내려지는 그런 특보인데 내일 오늘보다 또 1도에서 5도 정도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찬 공기가 이렇게 이틀에서 3일에 걸쳐서 뚝뚝뚝뚝 떨어지지 않고 한 번에 내려졌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급감하는 날씨 자체가 충분히 한파특보가 내려질 수 있을 정도의 좀 추위임은 좀 분명합니다. 예. 그럼 지금 이제 기온이 평년 기온보다는 한 2, 3도가량 높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평년 기온보다는 한 2, 3도가량 높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여전히 평년보다 좀 높은 수준입니다. 네.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을 좀 살펴보면 이제 평년 이맘때 전국의 분포도로 살펴보면은 이맘때쯤이면 아무리 추워도 영하권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한 1.3도에서 전국이 한 11도 분포해야 되는데 네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진 지역은 분명히 이맘때에 나타나는 추위보다 기온이 낮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낮 최고 기온도 한 15도에서 20도를 넘기지 않는 그런 기온 분포가 나타나야 되는 게 이맘때 기온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훌쩍 넘어서 23도 이상까지 웃돈 지역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좀 낮에는 좀 갑자기 떨어진 날씨에 대한 체감도가 좀 높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좀 기온이 떨어진 그런 기온의 분포도를 봤을 때 한 1.2도에서 13.4도 분포이기 때문에 뭐 이걸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같이 대등하게 좀 비교할 수는 없기는 하겠지만 좀 기온이 떨어진 거는 맞기는 하지만 이맘때 나타나는 날씨보다는 좀 급격하게 떨어진 지역은 좀 일부 지역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낮 기온 같은 경우에도 좀 찬 공기의 그런 느낌이 들기는 했습니다만 낮 기온도 20도를 넘는 지역도 해안가 중심으로는 좀 여전히 분포를 했는데 이제 이후로는 내일부터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의 날씨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일 그리고 이제 목요일은 이번 추위의 절정에 달할 텐데 그때는 가을 이맘때 날씨보다는
경우에는 거의 11월 후반부 아니면은 이제 12월 초에 나타나는 그런 초겨울 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날씨보다 더 추워진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내일은 좀 더 따뜻한 옷차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번 비는 언제까지 내릴까요? 동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 바람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게 되는데요. 지금 오늘 그래도 이제 오전 새벽까지 좀 영향을 줬던 비구름대는 거의 동해상으로 거의 대부분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자정까지 좀 추가적으로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내륙 지역에는 한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고 거의 대부분 지역이 바다로 이제 비구름을 빠져나갔기 때문에 비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다만 내일 새벽에는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호남 지역의 서해안 지역에 약한 이제 비 예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게 되면은 이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 바다 위를 지나가게 될 경우에는 또 비구름 내지는 기온이 너무나도 낮은 기온이 내려올 때는 눈구름이 형성이 되면서 일종의 이제 해기차, 바다의 대기기, 이제 해수면의 온도와 대기의 온도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생기는 어떤 비구름, 눈구름의 형태가 바람에 쓸려서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서해안 지역으로는 이제 약간 비 소식이 있는데 이 비가 내리는 것만으로도 봤을 때도 이번에 분명하게 겨울처럼 못지않게 찬 공기가 내려온 것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설악산에는 2cm 가량의 눈이 쌓였습니다. 물론 이제 첫눈은 아니지만 적설량으로 기록될 만큼의 눈이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맞습니다. 지난 이제 10월 20일이었죠.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상청에서 관측하는 관측소와 국립공원공단에서 관측하는 관측소가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 같은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관측하는 관측소에서는 0.0cm의 적설이 관측이 됐습니다. 0.0이라고 하는 거는 눈이 내렸다는 건지 내리지 않았다는 건지 좀 분명하지가 않은데 0.0cm의 눈이 관측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적설판, 보통은 얼마나 눈이 쌓였느냐에 따라서 눈이 내렸다라고 관측을 이제 하는 그것보다는 네. 우리가 눈을 관측하는 적설판을 절반 이상 덮을 정도의 눈이 내려줬으면은 이제 눈이 내렸다라고 관측을 하는데 지금 기상청에서 관측하는 0.0cm 정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적설이 쌓이지는 않았으나 눈이라는 형상은 오늘 나타났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게 해주는데요. 그런데 설악산 국립공원 중청대피소에는 지금 한 1에서 2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였다고 하는데 전에 첫눈 같은 경우에도 10월 20일에 이제 12시간 동안에 이때 이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기 때문에 만약에 바람만 아니었으면 상당한 적설이 좀 기록이 됐을 법한 그런 날씨였습니다. 1cm 가량의 눈이 쌓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도 조금 더 많은 양의 눈이 내린 이제 쌓인 정도가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설악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뭐 빠르면은 10월 10일 정도에도 첫눈이 관측이 되기 때문에 뭐 이맘때 내리는 눈이 좀 이례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 눈 소식이 들려오다 보니까요. 과연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첫눈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첫눈은 언제쯤 내릴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 언제쯤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보통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첫눈이 내리는 시점은 한 11월 22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에 찾아오는 겨울의 한파의 이제 주기 정도에 따라 이 첫눈 같은 경우가 평년보다 좀 빠르게 내릴 때도 있고 늦게 내릴 때가 있는데 네. 뭐 예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11월보다 12월이 돼서야 12월 10일 날 첫눈이 내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빠를 때는 2021년에 10월 10일 날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번에 기온이 좀 떨어지기는 하겠습니다만 기온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첫눈이 내리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겨울철에 눈이 내리는 그 경로는 크게 두 가지 경로인데요. 비구름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찬 공기가 확장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비보다는 눈의 형태로 내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기차 이렇게 찬 공기가 확장을 했을 때 서해 바다 위에서 찬 공기와 바다의 온도 차이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눈구름이 내륙으로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됐을 경우에도 이제 눈이 내리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바다와 보통은 한 1km 정도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대기 높이에서 해수면의 온도 차이에서 한 12도 정도만 벌어지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눈구름이 만들어지는 게 보통은 이제 해기차로 만들어지는 눈의 메커니즘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서해 바다 온도가 높고요. 그리고 그만큼 차가운 공기가 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추위로 인해서 뭐 서울 지역에 첫눈이 내린다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첫눈 전망까지 해봤고요. 이번 주
주 주간 예보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목요일까지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추위가 언제까지 좀 이어지는지 이번 주 날씨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집니다. 뭐 네네. 1도에서 많게는 5도 정도. 그래서 내일은 좀 추위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겠는데요. 오늘은 보통 이제 5도 아래로 영하권의 어떤 추위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북부 지역 그리고 철원, 강원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극소한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기는 했지만 내일은 경기 북부와 강원도 많은 지역에서 영하의 추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번 추위의 절정은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동절기인 목요일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 고도가 높아서 기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산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내륙 지역의 아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밖에 남부 대부분 지방, 일부 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도 5도 아래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예. 짧은 기간 안에 계속해서 좀 급감하는 날씨에 대한 상대적인 추이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이후에 기온이 계속해서 하강세를 보이다가 오름세로 돌아서기는 합니다만 이맘때에 나타나는 평년 기온보다는 여전히 낮은 기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좀 추위가 그래도 평년보다 높게 나타나는 그런 이제 좀 온화한 따뜻한 날씨가 나타나는 것은 금요일 한 낮쯤이 돼야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날씨를 보면 날씨가 정말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사실 이제 보통은 이제 8월 중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오름세로 보이는 그런 기온들이 이제 내림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기온이 내림세의 그런 가파름이 좀 완만하게 이어지다가 10월 한 중순을 전후해서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맘때가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겨울철 날씨에 좀 주된 세력으로 작용을 하는 대륙성 고기압이 이제 확장세를 가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남쪽을 지나는 따뜻한 고기압 그리고 이렇게 북쪽에서 확장세를 보이는 이런 이제 고기압이 아무래도 이맘때에 영향을 주는 그런 고기압은 좀 지속성이 강하지 않는 이유가 아무래도 대기의 흐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대륙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찬대륙 고기압도 성질이 변질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떨어져 나오고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따뜻한 공기로 변질이 되면서 좀 주기적으로 차갑고 뜨겁고 하는 그런 이제 성질로 인해서 기온 변동이 좀 크기 때문에 좀 이맘때 날씨가 기온 변동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겠는데요. 예. 뭐 이번에 급감하는 날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맘때 기온 변화가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상 기후, 이례적으로 9월까지 더웠던 날씨, 10월 초반까지도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30도 가까이 올랐던 그런 날씨로 인해서 이맘때 확장해야 되는 그런 찬 공기의 강도가 절대적인 수준보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기온의 변동폭이 좀 더 크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뭐 지금 말씀을 해두신 대로 워낙 이제 기온이 오르락내리락 기온 변화가 상당히 심하기도 하고 또 이번 주에는 갑자기 이제 추워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가을 옷 건너뛰고 이제 패딩을 꺼내야 하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옷차림 어떻게 좀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이번 주는 살짝 겨울옷을 꺼내 입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가을철에 뭐 환절기 옷차림이라든지 뭐 트렌치 코트를 완전하게 정리를 하다가는 오히려 번거롭게 옷장을 더 뒤적거릴 수 있을 수 있으니까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10도 이상의 기온에서는 이제 트렌치 코트와 함께 좀 스웨터를 같이 겸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온이 될 수 있고요. 예, 예. 그리고 6도에서 한 9도 사이. 지금 이제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도 기온이 떨어지게 되는데 보통 코트나 가죽 자켓이 어울리는 그런 온도의 그 기온대를 살펴보면 한 6도에서 9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5도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패딩이나 목도리나 겨울에 방한 소품들도 등장하고 또 그때 어울리는 그런 날씨가 되겠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 이때쯤일 때는 이제 패딩이나 목도리, 열흘 손실이 가장 많은 뭐 목이나 머리의 부분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온 장구들이 충분히 이번 주에는 좀 어울릴 수 있는 날씨이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좀 염두에 둘 게 요즘 낮에는 좀 시원하게 입겠다고 반소매 옷차림에 패딩을 입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패딩이라고 해서
너무 한겨울의 패딩보다는 좀 경량 패딩보다는 약간 두꺼운 패딩 정도는 좀 괜찮을 것 같고 그 안에 좀 얇은 옷을 여러 벌 껴 있을 경우에는 낮과 아침의 기온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옷을 여러 벌 껴있게 되면은 옷과 옷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이 되는데 그 공기층이 어느 정도 좀 보온의 역할을 좀 하기 때문에 한 벌에 옷 한 벌보다는 좀 여러 겹을 껴 입으면서 보온도 챙기시고 그리고 변화하는 기온 변화에 입었다 벗었다를 충분히 하면서 체온 조절을 적절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옷차림이 되겠습니다. 예. 자, 기온 변화가 심한 요즘에 옷차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까지 짚어봤습니다.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